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인가요? 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회로이론 18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대분항의 등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분항의 등가 회로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고, 이거와 더불어서 노튼 등가와 비교해서 등가 전압원 정리, 등가 전류원 정리, 이것을 적용해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분항의 등가 회로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대분항의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대분항의 등가 회로입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어떤 것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저항은 전압원의 내부 저항이 됩니다. 모든 회로를 이와 같이 전압원의 회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대분항의 등가라고 합니다. 대분항의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것은 등가 전압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등가 전압원. 자, 어떻게 등가가 되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회로가 있고요.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두 회로는 등가 회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가 회로. 자, 여기서 등가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등가. 대답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값이죠. 값. 등은 같다는 얘기죠. 값이 같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다? 값이 같다. 근데 어떤 값이 같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가라고 하는 거 개념을 잘 봐야 돼요. 두 개가 값이 같다. 값이 같다. 무슨 값이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A하고 여기 B하고 여기 A하고 여기 B의 값이 같은 거예요. 여기 AB 사이의 값이 같은 거예요. 여기 AB 사이의 값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등가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가 같아야 돼요. 두 가지가 같아요. 어떤 것이 같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AB에서 본 저항 RAB 하고요. 여기 AB에서 본 저항 RAB가 같아야 돼요. 그게 등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VAB와 여기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VAB가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등가 회로, 값이 같은 회로가 된다는 거죠. 등가 회로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분항의 등가 회로예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두 단자 AB가 있는데, 자, 여기서 AB의 양단에 나타나는 저항 AB, RAB는 어떤 값일까요? 이 B회로에서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이 B회로에서 RAB는 어떤 값일까요? AB 양단의 합성저항을 구한 거죠. 여기하고 요 사이의 합성저항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RAB는 얼마죠?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못 구하면 우리는 대분항의 등가를 못 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AB에 대한 RAB 값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회로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도로 기본이에요. 여기는 이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단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전압원이 단락이면 요 양단에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 저항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등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회로,
이 회로 B에서 저항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자, 이거를 못 구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합성장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RAB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저항이 3개가 있죠. 역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화번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락돼야 되겠죠. 전화번이 단락이 되면 RAB입니다. AB를 중심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 저항을 통해서 여기서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다는 얘기는 이 2옴과 이 3옴이 무슨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2옴과 이 3옴이 무슨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무슨 연결? 안 나오네 아직도. 무슨 연결? 무슨 연결? 2옴과 3옴이 무슨 연결? 병렬 연결, 병렬 연결. 그게 나와야죠.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되어서 요 2옴과 3옴은 병렬 연결이에요. 여기에 병렬 연결에 요 0.8옴이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 연결된 거죠. 그 병렬 연결에 0.8옴이 직렬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AB라고 하는 이 저항값은 AB 단자의 합성 저항이니까 요것과 요 두 개가 병렬 연결되고 거기에 전체가 직렬 연결된 거니까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 연결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게 병렬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0.8이 직렬이 되겠죠. 따라서 1.2에다 0.8을 더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옴이 되겠죠. 2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RAB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R은 몇 옴이 되는 거예요? 2옴이 되는 거죠. 이게 대분항의 등가에서 등가 저항값이에요. 3옴인가요? 2옴이 아니라 3옴인가요? 1.2에다가 0.8이니까 2잖아. 3이 아니지. 더하기 잘해요. 1.2에다 0.8 더하면 3이라고요? 2옴이죠. 예, 2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 저항값이 서로 등가가 됐기 때문에 요게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2옴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분항의 등가에서 등가 저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뭐가 같아야 된다? 뭐가 같아야 된다? 저항이 같아야 된다. AB 양단의 저항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AB 양단의 저항.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분이 있어요. 등가 저항이 여기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여기 2옴에다가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0.8하고 3옴이 병렬 연결되고 여기 2옴이 직렬 연결된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곱하기 3, 0.8 더하기 3, 0.8 곱하기 3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AB에서 바라본 저항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이 아니라 전원에서 바라본 저항이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가 개방단이면 사실 이 저항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개방단이기 때문에 개방된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이 필요 없고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5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0.8에다 3을 병렬로 하고 2를 직렬로 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대분항의 등가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는요. 여기 AB라고 하는 이 개방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전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개방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고 AB의 합성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AB에서 바라본 겁니다. 즉 요거하고 요거를 그 사이에 저항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을 쭉 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어질 것인가. 전화번호를 단락하고 쭉 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된 것에 0.8이 직렬로 연결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A, B 사이의 저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선과 요 선, 요 점, 두 점 사이가 되니까 요거를 쭉 펴보면 어떻게 돼요? 0.8이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2옴이 연결되고 거기에 전화번이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3옴이 연결돼 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가 A면 쭉 펴보면 요걸 쭉 펴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겠죠. B. 그래서 여기가 0.8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3이 되고 전화번은 뭐가 돼야 된다? 전화번이 왜 단락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A와 여기 있는 이 A와 여기 있는 이 B 사이의 저항값을 구하려면 두 개 병렬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왜 그러지? 나는 저항을 이렇게 구하는데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병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AB 양단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AB 양단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AB 양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구했으니까 AB 양단에 대해서 전압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전압, 얼마일까요? 여기가 개방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분항의 등가는 개방단입니다. 개방단.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이걸 개방단이라고 그러죠.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0A가 흐른다는 거예요. 안 흐른다는 이야기죠. 0A입니다. 안 흘러요. 개방단에는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방단에는 전압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0A니까 전압 강화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 2V잖아요. 그 전압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게 VAB예요. 개방단의 전압은 바로 요 양단의 전압이 2V가 그대로 개방단에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이게 개방단의 전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개방단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 A와 여기 B 사이 개방단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0.8에서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0A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개방단의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V가 가해져서 2하고 3 사이의 전압 강화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 떨어뜨리고 나머지 전압 강화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직렬 연결된 회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직렬 연결된 회로. 그렇게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양단의 전압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2 더하기 3분의 자기 거 3에 전체 전압이 5V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다? 3V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3V가 되는 거죠. 등가니까. 두 회로가 등가니까 이 회로가 서로 등가가 되니까 요 전압이 그대로 요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분항의 등가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압을 구해보니까 3V가 된 거고 여기에 있는 저항을 구하니까 2옴이 된 거죠. 2옴이 된 겁니다. 2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는 여기가 3V고 여기가 2옴일 때 이 두 개의 회로는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회로 중에 복잡한 회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저항값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값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1옴이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될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지금 그 전류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전류 I는 얼마일까요?
만약에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1.8에다가 3하고 병렬 연결되겠죠. 요거 1.8이 될 거고 3하고 병렬 연결돼서 병렬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2옴을 더해 가지고 전체 합성저항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5V니까 5V를 전체 합성저항을 구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다시 이 지점에서 전류가 둘로 나눠 걸리니까 전류 분배 법칙 적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번거롭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방정식을 세워서 이 부분의 전위가 얼마인가, 이 부분의 전위가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위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회로에는 기전력이 없으니까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에 대한 전압 강화에 대해서 전류를 구하면 뭐 계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것도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바로 대분항의 등가를 했다면, 그래서 이런 회로를 이렇게 바꿔줬다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1옴의 저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1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2옴하고 1옴하고 전체 합성이 전압이 전체가 3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A가 여기에 흐른다. 그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않아도 이 전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냥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1A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잡한 회로, 이러한 복잡한 회로가 있다면 이런 간단한 전압원에 대한 회로로 등가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겁니다. 대분항의 등가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류원으로 바꿔주면 그것을 노튼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튼 등가하고 대분항의 등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예제를 봅니다. 자, 이 문제도 그림 A, B는 서로 등가 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전압원의 회로, 이것은 전압원이고 이상적인 전압원이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내부 저항이니까 이러한 전압원의 회로로 바꿔주는 거, 전압원의 회로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대분항의 등가 회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저항값은 결국은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A, B 양단의 저항값이 되기 때문에 전압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락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전압원을 단락하면 두 개가 무슨 연결됩니까? 병렬 연결되죠. 1.2가 되겠네요. 이거 2하고 3하고는 1.2가 되는 건 금방 알 겁니다. 자,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5분의 6이 돼서 1.2가 되겠죠. 거기에 0.8을 더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R 값은 2옴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2옴이 되어버리면 R 값이 2옴이 되는 것은 어느 걸까요?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요거가 되고요. 요거가 되겠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V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될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양단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안 생기죠. 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단락되어 있지 않잖아요. 개방되어 있잖아요. 개방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개방단입니다. 개방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전압은 여기 그대로 나타나니까 10V니까 여기 4V 떨어지고 여기 6V 떨어지겠죠. 저항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자, 대분항의 등가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노튼 등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노튼 등가는 전류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류원. 지금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전류원 등가라고 해서 그것을 노튼 등가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노튼 등가입니다. 대분항의 등가하고 똑같아요. 대분항의 등가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대분항의 등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건 이제 전류원이거든요. 전류원은 항상 내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요. 전압원은 내부 저항을 징졸로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튼 등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튼 등가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구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전류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방.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먼저 개방을 한번 해놓고 회로망 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먼저 개방을 한번 해놓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R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개방해놓고 나서 R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R값을 구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죠? 전류원이니까 이 저항값을 구하려면 전류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원래 개방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자, 전화번호는 여기는 원래 무슨 상태죠? 원래 단락 상태죠? 원래가 단락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단의 저항값 구해보면 10이잖아요. 여기 양단의 저항값 구해보면 여기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죠? 10이죠. 그러니까 이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10이 됩니다. 이게 등가예요. 그래서 저항은 15입니다. 저항은 1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회로에서 이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류가 이렇게 R로 흐르는 걸 구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단락을 합니다. 여기를 A, B를 단자를 단락하면 전류는 저항으로 흘러가진 않죠. 요 얘기 설명드렸죠?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류는 다 어디로 흘러와요? 여기로 흘러오죠. 그래서 요게 I가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죠. 마찬가지로 단자 A, B를 이렇게 단락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그 전류는 요게 15ohm이고 여기가 5V니까 그 전류는 10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이 전류가 0.5A가 여기에 있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단락하면 흘러가는 전류죠. 마찬가지로 단락하면 흘러가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노튼 등가가 됩니다. 그래서 노튼 등가를 하면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오니까 저항 쪽으로 안 가요. 여기 영음 쪽으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류가 I라면 이것도 단락하면 흐르는 전류죠. A, B를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등가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0.5가 됩니다. 따라서 0.5하고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것을 노튼 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튼 등가가 어렵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거꾸로 가면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얘가 저항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개방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개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저항은 그대로 R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R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압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분항의 등가 구할 때 A, B를 개방했을 때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었잖아요. 그게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 B를 개방했을 때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죠? 여기 R에다가 여기 I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RI가 되는 거죠. 걔가 얼마예요? 걔가 5V입니다. 걔가 이거예요. 그런데 I가 얼마입니까? I가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R은 여기서 10이라고 했다며요? R은 여기서 이렇게 등가하니까 R이 10이 됐는데 여기서는 뭐죠? 우리가 I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 양단의 전압이 RI였는데 R이 10이니까 10I가 된다면 여기서 I는 어떻게 됩니까? 0.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튼을 대분항으로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전압원 등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얼마인가 보는 겁니다. 저항은 어차피 똑같죠. 여기서 이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단락시 흐르는 전류가 여기 단락시 흐르는 전류가 여기 단락시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똑같은 거고 회로망 N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나 여기 저항이 같아지는 거죠. 저항값은 그냥 같아요. 그런데 전류원으로 등가할 때는 단락시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고 전압원으로 등가할 때는 개방시 나타나는 전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가 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지금 이렇게 노튼 등가나 또는 대분항의 등가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대분항의 등가가 뭔지, 노튼 등가가 뭔지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13번 문제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전화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전화번 맞습니까? 요걸 전류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 저항이나 요 저항은 당연히 같을 거고요. 여기에 RI라고 하는 이 전압이 여기에 6V하고 똑같아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노튼으로 바꾸던 대분항으로 바꾸던. 아니면 요걸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류가 얼마? 이거 단락하면 전류가 얼마 흘러요? 당연히 여기 단락하면 전류가 얼마 흘러요? 뭐 생각하면 되겠죠. I가 흐를 거고 단락하면 전류가 2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6이 되니까 3A가 되겠죠. 이건 당연히 3A가 될 거고 이건 당연히 2ohm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2, 3은 6이 돼서 여기 6V하고 같아지겠죠. 그렇게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습니까? 자,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전압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림에서 회로 AB 사이에, 요 AB 사이에, 회로 AB 사이에, 요것과 요것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이 AB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분항의 등가할 때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서 전압강화 떨어지고 여기에서 전압강화 떨어지는데 요 전압강화가 여기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분배 법칙 적용하면 3하고 6이니까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6분의 자기 거 6에다가 전체 전압이 얼마입니까? 12V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AB 양단에는 8V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분항의 등가를 활용하면 여기에 대한 EA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게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대분항의 등가는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개방단에서 본 저항이 되는 거죠. 노튼 등가는 개방단에 나타나는 저항은 똑같은데 AB의 단락 시에 흐르는 전류가 노튼 등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와 노튼 등가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쌍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류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 얘가 뭐가 되죠? 이것만 보세요. 걔가 전류원이잖아요. 전류원. 전류원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전류원이면 우리는 이 전류원을 뭐로 바꿀 수도 있죠? 전류원 자체만을 전압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바로 요렇게 하나와 요렇게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3ohm이 그대로 오고요. 3, 4, 12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7ohm이 가고 요렇게 이제 6ohm이 이렇게 오는 이런 회로로 바로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요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노튼을 대분항으로 바꿔주는 회로다. 여기는 6이 있고요. 여기는 7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등가회로 RS를 구하라 그러면 3하고 6하고 7, 그러니까 3, 6은 병렬 연결에 7이 뭐예요? 직렬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저항값이 얼마가 된다? 9ohm이 되는 게 대분항의 등가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9ohm만 눈에 띄면은 이 문제는 벌써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 이제 AB라고 하는 거, 요 RL이 있다면 여기 양단이니까 요 RL이 있다면 여기 점 찍혀진 요 부분이 되겠죠. 그 양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있죠. 이거는 무슨 회로죠?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어떻게 해라? 개방해라.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해라. 그러니까 개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방해버리면 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개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게 자 없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가 개방됐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개방됐으니까 여기가 개방됐으니까 지금 요거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방을 시켜놓고 나면은 요게 36이 무슨 연결되죠? 병렬이 되고 거기에 7이 직렬이 된 거죠. 여기서 보면 요 양단에서 보는 거니까 항상 AB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 끊어놓고 보는 거예요. 부하저항에서 보는 거예요. 전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전원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원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전원은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전류원이 뭐가 됐기 때문에 전류원이 다 뭐가 됐기 때문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병렬 연결에 직렬 연결이니까 동일하게 36의 병렬에 7 더해주면 되겠죠. 36의 병렬에 7 더해주면은 여기에 AB에서 바라본 합성저항, 즉 여기에 AB에서 바라본 합성저항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자, 대분항의 등가를 계속해서 몇 번 풀어드렸는데 아직도 대분항의 등가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분항의 등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브릿지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브릿지 회로에서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등가 전압은 나중에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등가에 대한 요 부분의 저항, AB 양단에 대한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AB 양단에 대한 이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압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단락이 되는 겁니다. 단락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촉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요 두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렇게 연결된 거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선은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 안으로 단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B를 끄집어내 봅니다. AB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 보죠. 요 AB가 안으로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끄집어내면 여기는 없어지겠죠. 여기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에 대한 합성저항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합성저항 구할 수 있나요? 그게 뭐죠? 그거에 대한 합성저항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회로하고 똑같죠? 요거 두 개 병렬, 요거 두 개 병렬, 그 전체가 직렬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병렬, 요렇게 병렬, 전체가 직렬이죠. 바로 밑에 있는 이 회로하고 같은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 브릿지 회로인데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아니에요. 평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분항의 등가에 대한 여기 브릿지 양단에 대한 어떤 합성저항을 구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요거 병렬의 전체 직렬이니까 거기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병렬이 얼마인지 알죠?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 요거는 그냥 2잖아요. 요거 병렬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를 더해주면 전체 RAB가 된다는 거죠. RA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대분항의 등가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대분항의 등가가 뭔지 이해를 해보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노튼 등가라고 하는 거죠. 노튼 등가라고 하는데 노튼 등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전류 구하는 건 단락식 흐르는 전류인데 그 전류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전류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노튼 등가 했을 때 이 등가 저항 R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 전류원이 있고요. 여기 전압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단락하고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하고 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그렇게 해놓고 단락과 개방을 해놓으면 여기에 회로가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돼서 1옴이 될 거고 3옴과 1옴이 병렬 연결돼서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1이 돼서 4분의 3이 되겠죠.
1 더하기 4분의 3이 돼가지고 4분의 7이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 저항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여기서 뭔 연결됩니까? 직렬 연결되잖아요.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4분의 3이 되는 얘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할 때 우리가 합성저항 구하는 거 전류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류원은 개방 상태라고 그랬고 전압원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단락 상태라고 그랬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한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대분항의 등가 회로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노튼 등가가 어떤 것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구하라,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밀만의 정리에 관한 얘기죠. 가역 정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 한 겁니다. 대분항의 등가까지만 하면 벌써 여기에 있는 회로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벌써 된 겁니다. 다 한 번씩 풀어봤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대분항의 등가가 되겠죠. 대분항의 등가 회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가 전압, 등가 임피던스가 있어요. 여기에 등가 전압이 50이고 등가 임피던스가 이만큼이에요. 그렇게 부하장을 연결했다면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는 직렬 연결에 거기에 전압이 50V가 되니까 직렬 연결에 50V니까 이거는 전압 넣고 직렬 연결 넣으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대분항의 등가 회로를 알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은 손으로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계산기 사용을 하면 되죠. 계산기 사용하면 다이렉트로 이 값이 나오죠.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대분항의 등가 회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대분항의 등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역시 복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